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 GLI 프로그램 매니저 문소리입니다. 모드콘 2021에서 교육 그리고 AI 플러스 X 분야의 발표 세션에 감사히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상생과 공유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시고 계신 모두의 연구소에서 직접 주최하는 모드콘 개발자 컨퍼런스에 이렇게 연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교육과 AI 플러스 X 주제로 어떤 발표를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올해 진행되었던 엔비디아와 모두연의 협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이 협업의 중심에 있는 제슨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엔비디아의 AI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엔비디아는 2016년도부터 딥러닝 전문 교육기관인 딥러닝 인스티튜트를 설립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개발자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딥러닝 더 나아가 엔비디아 기술을 활용해 실습하는 방법론을 교육해 왔었는데요. 네, 저희 DLI 프로그램도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산업별 AI 구축 노하우와 구글, 페이스북, 딥러닝 AI, 코세라 등 전 세계 주요 컨텐츠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딥러닝 기초부터 가속 컴퓨팅, 로보틱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배우실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프로젝트 실습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로 저희 프로그램은 엔비디아 공인 AI 전문가가 직접 라이브로 진행하는 8시간의 원데이 워크숍 과정과 스스로 강의 영상과 주피터 노트북을 또 토대로 따라가실 수 있는 40개 이상의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시국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또 교육 담당자로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저변을 넓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의 연구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두 연구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덕질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꼬꼬마 개발자로 이제 개발팀에 있었을 때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문화인 뭐 여러 같이 배운 지식들을 공유하고 또 모두의 성장을 같이 응원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저에게는 크게 공감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모두의 연구소와 함께 인연을 맺고 싶었었는데 또 운 좋게도 저희 엔비디아에 계시는 솔루션 아키텍트님께서 또 모두연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모두 연구소 김승희 소장님과도 인연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아이펠의 이재석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전효정 교감 선생님과 함께 모두의 연구소 프로그램 중에서도 저희와 공통점이 아주 많았던 아이펠 AI 혁신학교와 함께 협업하면 좋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나누었었고요. 감사히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AI 혁신학교 아이펠에 도입을 결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올해 협업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제 딥러닝 인스티튜트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보니 이제 이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좀 같이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고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고민의 결과로 저희가 채택한 것은 바로 네, 제슨 나노입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가졌던 이런 생각이 이제 AI에서 확장되는 AIoT의 개념으로부터 이런 엣지 컴퓨팅 그리고 인베디드 개발에 있어서 이런 개발자들의 성장을 같이 지원하고 싶었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인베디드 개발자라고 하면 하드웨어에 또 소프트웨어에 또 이제는 AI까지 요구되는 정말 무적 슈퍼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즘 세대의 인베디드 개발자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 저는 제슨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8cm에서 10cm, 이게 아주 손바닥만한 게 작은 미니 컴퓨터이지만 AI를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슨을 저희가 아이펠 교육생들에게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엔비디아 제슨의 성장성입니다.
엔비디아 제슨 플랫폼을 토대로 이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된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전 세계 7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제슨 플랫폼을 채택을 하였고, 그리고 3,000개가 넘는 고객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슨 플랫폼에서의 경험이 있을 때 이러한 뭐 딜리버리, 리테일, 그리고 농업 서비스 거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두연 개발자 문화와 좀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또 그 제슨 개발자 커뮤니티 문화입니다. 제슨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개인 개발자들이 서로 이제 오픈소스 개발 프로젝트들을 서로 공유하고 다양한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슨 기초 과정을 이제 아이펠 교육생들이 수강을 하시고 이 향후에 이제 이런 바탕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또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그런 본인과의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같이 참고하시고 또 개발하시고 또 반대로 공유해 주시는 그런 문화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슨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아이펠 인천 캠퍼스에서 이제 제슨 나노 과정을 도입을 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월 15일에 인천 캠퍼스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많은 협업 결과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점들이 이제 좀 안타깝지만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원래는 제슨 나노 AI 기초 과정이 영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아이펠 교육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과정으로 오픈하였고 이 아이펠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제슨 스페셜리스트 인증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또 제슨 나노 관련된 교육 과정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 과정도 아이펠 교육생들이 또 편하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한국어 과정으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런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인베디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떼는 그런 큰 첫 발을 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저희 제슨 홀리데이 쿠키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그 협업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제슨 나노를 토대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협업 경험들을 가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기에도 추가 교육과정, 개발 또는 뭐 개발자 미더, 부트캠프, 해커톤 등 다양한 협업들을 준비 중에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션을 보고 제슨의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제슨에 대해서 좀 스며드셨다면은 다음 아이펠 그 학교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제슨 유니버스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협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유 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공유 드릴 점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모두콘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스타트업 출신 개발자 분들도 많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위해 글로벌 고투마켓 지원, 테크 지원,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및 그리고 자금 지원 등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셉션 프로그램에 한번 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또 간단하게 지원 가능하니 또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와의 인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발표를 진행을 하였고요. 다음은 카일 이사님께서 실제 제슨의 무한한 세계관에 대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에서 기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네, 그 AI 엣지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엔비디아 제품 중에는 클라우드 그리고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이런 솔루션들도 있지만 그 엣지라고 해서 그 제일 말단, 핸드폰 같은 그런 단말기 혹은
서버급이긴 하지만 제일 그 사이트에 제일 뭐 가게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뭐 가게에서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그 뭐 무인 점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엣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말기부터 조그만 서버까지 이르는 그쪽 엣지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제슨에 대해서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여기 제품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2019년 3월에 보시면 제슨 나노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제슨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이 나노를 기본으로 해서 많은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게 됐고요. 성능은 뭐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제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oC 형태로 해서 SoC는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CPU, GPU 이런 것들이 다 칩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제슨 안에는 저희 이제 테그라라고 부르는 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CPU는 잘 알고 계시는 ARM CPU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GPU 부분은 기존에 이제 데스크탑이나 서버에서 쓰는 GPU들이 똑같은 아키텍처로 이제 기능은 같은데 성능만 약간 줄여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는 GPU들이 이 칩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제슨 나노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요. 뭐 학습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지금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AI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제슨 자비어라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만들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것들은 이제 제비어 기반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또 자동차 쪽에 오린이라는 걸 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오린을 가지고 또 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GTC에서 저희가 발표한 게 이제 아까 올인 말씀드렸잖아요. 올인을 이제 제슨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출시일은 2022년 1분기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요 제슨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이나 로봇 뭐 이런 쪽에 쓰는 거고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린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제 열도 있고 안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제한 환경에서도 돌 수 있는 거는 이제 자동차 쪽.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저희 생활에서 쓰는 물건을 만들 때는 제슨, AGX 올인이라고 해서 요런 제품들을 사용하면 일반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비어보다 더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0 인테저 8비트 인테저 연산의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보고서 기존에 이제 뭐 데스크탑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칩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AI 쪽에 어느 정도 성능이 필요한지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숫자를 고려해서 올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예측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앞에 암페어 텐서코어 GPU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GPU의 이제 아키텍처가 기존에 이제 암페어라고 하는 아키텍처의 그래픽 카드가 이제 서버 제품군이나 데스크탑 게임 쪽에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요. 그게 최근이 암페어입니다. 그 암페어 아키텍처가 요 SoC 형태의 칩에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LA는 이제 따로 이제 GPU 프로그래밍이 아닌 그냥 딥러닝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다른 딥러닝에 사용하는 엑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제비어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제비어 가지고 DLA를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도 꾸준히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스펙은 나중에 지금은 공개를 안 했고요. 더 여러 가지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출시쯤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TAO, 타오 툴킷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인공지능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딥스트림 SDK라고 해서 기존에도 이제 딥스트림 SDK라는 게 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아이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봇 관련된 것을 저희가 아이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은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작 ROS는 이 시뮬레이터가 ROS 로봇 OS에도 들어갔다.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복잡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 엔비디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A, 타오라고 하는데 이 타오는 Train, Adapt, Optimize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AI를 개발하실 때는 그 기존에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그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 하실 수 있지만 소규모로다가 기업에서 AI를 사용하는 사례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이분들은 처음 A부터 Z까지 다 개발하시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물론 큰 기업들도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처음 A부터 Z까지 다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것들을 배포를 하는데요. 저희 NGC라는 게 있는데 NGC에 가면은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NGC 카탈로그에 보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모델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C에서 그런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보통 이제 GPU 프로그래밍 하면 어려운 게 어떻게 GPU를 셋업하고 어떻게 하고 개발 환경을 셋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어, 도커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이제 개발 툴kit들이 도커 이미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원 클릭해서 내가 컴퓨터에 OS 깔고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커만 다운로드 받으면 그 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딥러닝 그 프레임워크들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나 개발 환경은 이 도커에서 자연스럽게 다운로드가 돼서 개인이 다 일일이 설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NGC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예전부터 많이 제공을 해왔고 이 NGC에서 지원하는 모델의 개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GC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A라는 컴퓨터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제슨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도커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여러 가지 제슨에서도 다 받아갖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GPU가 이제 쿠다라는 하나의 아키텍처를 쓰기 때문에 여러 GPU 상관없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아키텍처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제슨 AGX던 AGX 올인이건 혹은 제비어건 나노건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에서도 저희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건 어디서든지 간에 그 NGC에서 받은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개발을 꾸준히 이어갈 수가 있고요. 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트레이닝까지 해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보통 라벨링이 다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라벨링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트레이닝된 그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트레이닝을 하실 필요도 없고 이미 어느 정도 된 트레이닝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 NGC에서 그걸 가지고 온 다음에 근데 그 엔비디아가 가져온 개발해 놓은 이미 트레이닝된 AI를 가져와서 바로 쓰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서비스에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엔 좀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과일을 추가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과일 관련된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닝 해놓은 거를 다운받은 다음에 내가 그 과일에 대한 이제 라벨링을 자기가 하셔야죠. 그래서 그 특수한 과일에 대한 라벨링만 한 다음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죠. 미리 어느 정도 트레이닝 된 거에다가 추가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된 AI를 만들어서 서비스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서도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딥러닝 SDK 여러 가지를 가서 했는데 이걸 딥스트림에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딥스트림 SDK에 그러면 인공지능 인퍼런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져가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예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시티, 공공안전, 소매, 의료, 로봇공학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미 엔비디아가 85%, 97%, 98% 이렇게 이미 이 정도의 정확도로 이미 트레이닝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조금 더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원하는 서비스에 사용하시면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뭐 요즘에 많이 지금도 저희가 화상으로다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랭귀지에 관한 스피치에 관한 것들도 많이 중요하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와서 쓰시면 Pre-trained Conversational AI 모델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 많이 쓰시는 모델들이 있어요. 버트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목소리를 처음에 이제 인식을 해야죠. 목소리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 텍스트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자연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결과물이 또 텍스트로 나올 테니까 이 텍스트를 또 스피치로 바꿔서 보이스로 바꿔갖고 또 내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어를 말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은 다음에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뭐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을 인식한 것들을 영어로 바꿔서 그걸 자연어 처리할 수도 있고 한국말을 자연어 처리한 다음에 결과물이 한국어로 나온 걸 영어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이 영어 번역하거나 각 나라 언어별로 바꾸는 건 어느 단계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다시 낼 때도 내 목소리로 낼 수도 있지만 다른 성우의 목소리라든지 뭐 배우의 목소리 혹은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 혹은 약간 뭐 재미난 목소리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분위기를 내 목소리긴 한데 다른 분위기로다가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AI 가공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제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개발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섞어서 개발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TA, 6월 봄에 타오를 활용하셔서 개발하시면 많은 부분 엔비디아가 작성한 것을 활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딥스트림 SDK인데요. 딥스트림 SDK는 기본적으로 이 G스트리머를 쓰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센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센서 같은 경우는 보통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뭐 다 레이더가 됐건 혹은 동영상 파일이 됐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이 이제 센서인데 보통 카메라 입력이라고 보면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스루풋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인코딩해서 보여주겠죠. 뭐 엠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코딩해서 보여주면 디코딩을 합니다. 그 엔비디아 칩 안에는 MVDC라는 이제 디코딩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디코딩을 좀 가속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코딩하면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거 갖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밑에 녹색으로 보면 하드웨어 액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속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GPU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앞서 이제 타오에서 설명드린 그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분에서 다 가속되는 데 쓰이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최적화하는 건 엔비디아 직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PU 프로그래밍을 해서 다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딥스트림 SDK 받으시면 엔비디아에서 다 최적화시켜 놓은 라이브러리를 일련의 과정을 다 지원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좀 한 가지 요번에 딥스트림 SDK가 업데이트 되면서 하나 추가된 걸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트래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 자동차를 세는 게 있다고 칩시다. 어떤 이제 고속도로에 기계를 하나 제슨으로 만든 기계를 하나 놓고 여기 자동차 몇 대가 지나가는지 혹은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뒀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상점 안에도 여기 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면 이 상권이 활성화돼서 이런 용도를 쓸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거를 측정해서 거기에는 뭐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다든지 여러 다른 용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카운팅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자동차가 서로 겹칠 때가 있잖아요. 큰 버스가 하나 지나가면서 차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딥스트림 SDK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잠깐 가렸다가 가더라도 새로 가렸던 물체들이 꾸준히 새로운 물체가 아닌 동일한 걸로 카운팅 되도록 사람도 이렇게 겹쳐서 안 보이다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에 이것도 새로운 사람이 아닌 같은 인물로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뭐 다른 하드웨어들도 있는데 클라우드나 뭐 제스나 이런 데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작 시뮬레이터인데요. 이것은 이제 뭐 로봇을 만들 때 로봇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만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써가지고 개발을 먼저 하게 되는데 요즘 메타버스, 뭐 디지털 트윈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이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는 협업 툴을 통해서 이런 가상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옴니버스 안에 아이작 시뮬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쓰게 되면 조금 더 개발을 빨리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작 ROS인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작이라는 건 뭐 로봇 관련된 거고 그 ROS는 로봇 OS 이게 오픈 소스인데요. 로봇 만드시는 분들은 이 ROS를 사용해서 그 디바이스 레벨부터 인공지능이나 실제로 움직이는 모든 부분을 ROS를 참조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ROS 안에 저 엔비디아의 이런 기술들이 아이작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 쉽게 엔비디아의 기술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GPU로 이 ROS에서 가속이 안 되던 것들을 GPU 가속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 ROS 잼이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뭐 SDK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GTC에서 이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세션들이 있었는데요. GTC 저희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아래 그 녹색으로 표시된 이런 세션들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AGX 관련된 4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